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국내 방산 실적을 견인하는 대표 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수주전에 돌입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군에서 추진하는 30억 유로 상당의 보병 전투 장갑차 IFV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에서 극비 테스트에 돌입한다는 건데요. 지난해 말부터 루마니아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레드백 보병 전투 차량의 루마니아 현지 테스트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루마니아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총 약 30억 유로 상당의 차세대 IFV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2월 루마니아 국영 방위회사 로맘과 탄약, 군사 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 기업과 무기 체계 협력도 도모하기도 했죠. 이번 수주는 이미 호주와 폴란드에서 테스트를 시행한 후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수출한 바가 있어서 추가 진행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루마니아 수주 성공 시 하나에어로의 유럽 수출길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네요. 한편 페루 육군이 6천만 달러를 투자해 획득 예정인 8x8 장갑차 30대의 획득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한국형 차륜형 장갑차 K808 100호로 사업 참여 중인 현대로템의 수주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페루 정부는 오는 14일 입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사업자 발표에 나서는데요. 현대로템은 최종 후보 업체 중 미국, 터키, 브라질 업체와 함께 최종 4개사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로템의 K808 차륜형 장갑차는 8개의 바퀴가 달린 보병 수송용 차량으로 8개의 바퀴는 독립구동에 경사지 등반과 험로 주파에 유리하고요. 50cm 높이의 장애물과 1.5m 깊이의 차물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또 수상주행이 가능한 워터제트가 장착돼 얕은 강을 손쉽게 도하할 수 있는데요. 공기압 자동조절 장치가 적용된 전술 타이어는 바퀴 피격 시에도 시속 48km 이상의 속도를 보장합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페루 장갑차 사업권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조금은 기대해봐도 될까요? 올해 글로벌 수소차 시장 규모가 6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일 글로벌 시장 조사 기업 팩트MR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수소차 시장 규모는 461억 1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건데요. 글로벌 수소차 수요는 오는 2033년까지 연평균 30.8% 성장해 6,700억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팩트MR은 기존 디젤, 가솔린 차량의 환경 악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운송 대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동시에 첨단 수소 연료전지 인프라 개발을 위한 정부 인센티브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죠. 특히 유지보수의 용이성과 수소차의 가벼운 무게도 수소차의 수요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장세를 보이면서 관련 기업들도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철도 제조업체 알스톰은 헬리온 하이드로젠 파워를 인수하며 수소 분야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고요. 하이드론 모터스는 디카본 라이제이션 플러스와의 사업 결합을 발표하며 수소연리 전지로 구동되는 무공해 상업용 운송 부문에서 전폭적인 자금과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수소차의 미래를 오늘의 찬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탈탄소화가 진행이 되고요. 향후 미래 에너지 자원은 재생에너지하고 수소경제, 그러니까 그린 수소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데 탄소를 내지 않게끔 만들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를 바탕으로 한 어떤 수소경제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 속에서 결국 수소차에 대한 관심 역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차 역시 이제 수소 에너지로만 쓰고 수증기만 배출을 하는 이상적인 자동차 체계이기 때문에 굉장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미래 성장성 역시 굉장히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수소 자동차라는 것이 약간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에너지를 내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전기차는 전기차를 충전해서 흔히 말하는 충전소에 충전하는 개념이고요. 수소 연료 전지차는 이제 수소를 충전을 해서 그러니까 전기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를 충전하고 수소를 휘발유처럼 연료 삼아서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전기를 통해서 결국 자동차를 돌리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전기차와 같은 경우 오래 사용하려고 그러면 배터리의 크기가 굉장히 커져야 되는데 수소차의 경우는 그런 좀 부담이 좀 덜한 관계, 수소만 적절하게 액화시켜서 굉장히 작은 상태로 유지하고 안정적으로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연료 전지 자체는 수소를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휘발유를 넣는 개념하고 유사해서 큰 차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또 유용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가볍고 그냥 작은 공간을 보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럭이라든지 상용차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것이 아니냐, 상용차 부분에서 특히나 수소 발전에 대한 가망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시장성 측면에서 전기차와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좋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뭐 전 세계 시장이 하면 3%, 단기적으로 이제 제약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인프라 구축이 좀 비싸다. 그러니까 수소를 액화시켜서 보관해야 되는데, 일단 이 액화시켜서 보관하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액화하는 기술 자체도 굉장히, 수소를 액화하려면 마이너스 253도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운반하고 보관하고 압축시켜서 계속 가져가는 기술 자체가 좀 어렵다.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자체의 문제인데, 이 백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백금 가격이 워낙 비싸다라는 단점도 하면서 수소 연료 동지를 상용화하고 여러 자동차에 많이 생산하기에는 좀 부담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단기간에는 전기차가 훨씬 빨리 확산될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수소 인프라가 확장이 돼야 되고요. 수소 연료를 그냥 공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충전이라든지 오래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기존 전기 공급망 내에서 이제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하는 기술을 만드는가에 관한 이야기고요. 수소차는 수소를 보관하고 보관된 수소를 바탕으로 해서 에너지 만들 때 얼마나 백금 같은 것을 덜 쓰느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좀 라인이 다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에너지 자원이 결국 수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많이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뭐 수소의 발전 가능성 역시 상당하다라고는 아마 인지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친환경 차원에서는 전기차가 좀 낫겠죠. 아무래도 이제 가성비는 낫긴 난데 향후에 또 미래 어떤 인프라와 더불어서 수소차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